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매일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입니다. 높은 통행료가 운전자들에게 늘 부담이었는데 경상남도가 통행료 추가 할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 중 두 곳에 경남 통영시가 뽑혔습니다. 남해안 발전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데 천연기 통영시장에게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경남에서도 소중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일주일간 경남에서 차량 24대와 인원 48명, 752톤의 물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밀 안전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된 창원 공암교의 긴급보수 공사가 끝났습니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보수와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마창대교는 매일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높은 통행료는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출퇴근 시간 통행료 추가 할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4만 8천여 대가 이용하는 마창대교. 마산과 창원을 오고 갈 경우 약 10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큼이나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통행료입니다.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500원. 불모산 터널 등 다른 민자도로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통행료는 약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그 거리도 짧는데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뭐 5,000원이라. 그건 좀 고속도로는 뭐 이어서 부산 가도 뭐 천안 6, 700원 안 되는데 그건 조금 가는데 뭐 2,500원이면 비싸죠. 지난 2023년 7월 경남도와 창원시가 출퇴근 시간의 한정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현재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금 인하 요구는 끊이지 않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마창대교 통행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지난 6월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면서 회수한 재정 지원금을 다시 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할인을 추가로 단행하는 것은 마창대교 1통행량 중 가장 많은 34%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고 이 시간대 이용객 중 80%가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인하된 요금을 보면 승용차 기준 출퇴근 시간 요금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내려갑니다. 중형과 대형, 특대형도 각 300원에서 500원까지 낮아지면서 기존 요금과 대비해 평균 인하율은 32%에 달합니다. 출퇴근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되는데 하루 평균 16,000여 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남도는 기존 통행료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많은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2023년도 20% 할인한 부분하고 이번에 할인하게 되는 12% 할인 부분을 내년에 가면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로 도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출퇴근 시간대 요금 인하가 추진돼 운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 통행료 전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호주 시드니와 멕시코 칸쿤처럼 해양도시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남해안 발전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비전을 천연기 통영시장에게 들어봅니다.
앞으로 남부 내륙철도 개통과 투자 선도지구 설치,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설과 함께 통영을 대한민국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고 시민은 우리 숙박업과 상권의 활력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연간 254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게 되고 또 3,200억 원 이상의 소비 지출과 2,4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 청년 일자리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봅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경남에서도 소중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이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일주일간 경남에서 차량 24대와 인원 48명, 752톤의 물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4개 소방서에서 2박 3일로 소방관들이 강릉에 투입됐으며 급수 차량도 일주일 단위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유일한 김해 서부소방서의 대용량 급수 지원 차량도 강릉에 배치됐습니다. 이달 초 도입된 이 차량은 물탱크 용량이 22,000리터로 기존 중형 물탱크 차인 6,000리터와 대비해 약 3.5배 이상 많은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해뿐 아니라 대형이나 특수화재 산불 등 경남 전역에 출동해 지원하는 특수 차량입니다. 경남경찰청이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자로 위장해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2일 퇴원했습니다. 이날 A씨는 오전 7시 40분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따라 골프장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 7월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고 주거지 주변 순찰도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사물함에 보관해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정밀 안전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된 창원 봉암교회 긴급 보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봉암교는 하루 6만 대가 통행하는 창원 도심의 핵심 교량입니다. 창원시는 균열이 발생한 교각의 균열 보수, 보강 철근 배근, 강판 보강 등 긴급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영에서 제11회 전형림 예술제가 오는 10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형림 예술제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전형림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 예술제에서는 지난해 전형림 미술상을 받은 하태임 작가의 초대전과 이진숙, 이승희 작가 등 청년 작가의 조명전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 품종 가운데 콩알의 크기가 가장 큰 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부석태입니다. 영주시가 뛰어난 맛과 식감으로 알려진 부석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소백산 자락의 청정한 자연에서 자라나는 영주 부석태. 영주시가 부석면에서 자라던 재래종 콩을 개량해서 지난 2015년 부석태 1호라는 이름으로 품종 등록한 지역 대표 작물입니다. 콩알 크기가 일반 콩의 2배 이상으로
주로 전통 발효 음식인 장을 담가서 먹습니다. 부석대가 원래 냄새가 덜 나긴 하지만 저희만의 기술로 더해서 더욱 냄새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청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태로 만든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고소한 맛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사 메뉴입니다. 10년 정도 영주콩 부석태로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매장도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역 특산물인 부석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석태 재배와 가공을 위한 각종 기계 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최근에는 부석태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를 시청 현관에 마련했습니다.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부석태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햄버거 소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부석태로 만든 햄버거 소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석태 가공 제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국장 분말을 먹기 쉽고 간편하게 청국장 가립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석태를 맷돌 방식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두유를 만들었습니다. 영주시는 시식회를 통해 부석태 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살피는 등 계속해서 시장성 높은 다양한 부석태 제품의 발굴에 나섭니다. 또 콩알이 커서 콩깍지가 빨리 열리는 부석태 재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품종 개량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부석태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을 하고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로 수출하는 유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주시는 현재 74헥타르 정도인 지역 내 부석태 재배 면적을 내년까지 100헥타르로 늘리는 등 부석태 생산량과 제품 판매량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 의원단은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협하는 소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 의원단은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은 전임 감사관의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감사 행위와 절차, 공개 방식, 결과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산 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그 대표 A씨는 최근 민주당 김묘정, 진형익 시의원을 상대로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의원은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탈락한 뒤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창원시와 유착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컨소시엄 대표 A씨는 두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 영업소에 생체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부산시는 버스 운수 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시내버스 영업소에 홍채와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한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33개 업체 53개 영업소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으로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 측정기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며 운행 불가 판정 시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송출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 건축물 523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에는 판매시설 94곳, 숙박시설 31곳, 문화집회시설 47곳 등이 포함되며 주요 시설은 시 안전점검팀과 자치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이뤄집니다. 점검 항목은 법정 요건 준수 여부, 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비상연락망과 대피 경로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위험시설은 보수, 보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정기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